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경험의 연속이지 않나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노후에 접어들어 선택과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기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귀중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세요. 일상에서 작은 결정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행동들이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6가지 핵심 요소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당신은 이게 지금 나에게 중요할까? 또는 이것을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들은 노후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쩌면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노후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선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적이며 특히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60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정기검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변화들을 겪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러한 검진을 더 철저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요. 예방검진은 이 퍼즐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혈액 검사부터 영상 검사까지 다양합니다. 저의 한 친구는 검진을 받는 것을 꺼려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은 분명하며 의사에게 빨리 가는 것이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 더 오래 잘 작동하죠. 백신 접종도 신체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독감 백신을 맞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웠지만 이를 통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백신은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대화해보니 많은 이들이 노후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보를 얻고 스스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은 식단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사와 대화할 때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영양 요구가 변화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을 줄이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식단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또한 자주 간과되는 점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제 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이는 우리를 해치는 물질을 피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신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라이프 스타일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세월의 무게와 경험이 짐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저에게 제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퍼즐, 독서,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저를 바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는 취미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고독이 조용히 찾아오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교활동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 및 그룹 활동은 소속감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독서클럽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험이 정말 풍부했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은 저를 세상과 더 연결되게 해주었습니다. 고독은 잔인한 적이 될 수 있으며 사교활동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나 명상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스트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정신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수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능력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인생의 일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 여정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힘과 회복력을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에 관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과 웰빙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먹는 것과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식품 라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영양사는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적절한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음식과 레시피를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제 식단에서 우선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함께 지역시장에 가서 신선하고 제철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연결되게 해줍니다. 음식이 영양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수분 섭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갈증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탈수 증상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병을 가까이에 두는 루틴을 만들었고 덕분에 하루 종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동이 제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량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과하게 음식을 담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식사가 오히려 불편함을 주더군요. 제가 받은 조언 중 하나는 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만감을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더 가벼운 기분과 더 많은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한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설탕과 나트륨은 우리가 생각 없이 소비하는 많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의 섭취를 줄인 결과 제 에너지와 활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양 관리는 지속적인 여정이며 매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식사가 건강하고 긴 삶을 위한 중요한 기초 중 하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젊었을 때는 운동이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삶의 질, 특히 노년기에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 근육,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번의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결국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온전히 살게 해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공원에서 걷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 햇빛,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운동을 하지 않다가 크게 다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활발한 몸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신체 활동은 예방의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통증을 해소하는 진정한 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운동선수처럼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산책, 댄스 수업, 또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부드러운 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주고 일상에 잘 녹아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맞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듣고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제 하루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체 활동이 그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상호작용과 사교를 제공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활동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웃음이 보장되어 우리의 정서적 웰빙에 기여합니다.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은 대단합니다. 신체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와의 약속으로 여기며 매일 그 가치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노인에게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물 관리는 합병증을 피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제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간단한 일정표나 캘린더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약물이 처방될 때마다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이는 부작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 건강에 대한 통제감을 높여줍니다. 제 의사에게 모든 걱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게다가 치료를 따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한 번은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고 약 정리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정리하는 방법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약물은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 반응이 있으면 항상 기록하고 진료 시 의사와 논의합니다. 이 실천은 제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이 복용량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실천입니다. 매번 진료를 받을 때마다 제 약물 목록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약물 관리에 대한 주의는 제 신체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웰빙을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분 중 하나입니다. 집안 안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에는 그토록 간단했던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더 도전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 큰 교훈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중요성입니다. 바닥에서의 간단한 미끄러짐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집안에서의 몇 가지 간단한 개선으로 이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 중 하나는 전략적인 장소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욕실, 특히 변기 옆과 샤워실 옆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믿거나 말거나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집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러그와 같은 작은 장애물들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러그를 제거하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조명입니다. 특히 복도와 계단에서는 적절한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몇 개의 전구를 더 밝은 모델로 교체하고 가능하다면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밤에 불을 켜는 걱정을 덜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에 걸려 넘어질 확률도 줄어들었습니다. 밝게 조명된 집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가구와 공간을 정리하는 작업도 많은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길을 막고 있던 가구들을 제거하고 환경을 재배치하여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편안함과 독립성을 느낍니다. 잘 정돈된 집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또한 각 방에 전화기를 두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에 전화기가 있는 것은 작은 불편함과 심각한 상황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 덕분에 저는 제 집을 제 필요에 맞는 안전하고 적합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재정 및 법적 계획에 관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숙함이 찾아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한 첫 번째 단계는 저의 재정을 검토하며 지출과 수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출 가능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 검토 외에도 유언장과 상속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재산 분배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미래의 갈등을 피하고 각자의 의지가 존중받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치된 이해가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법적인 부분은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에 대해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치료 선호부터 저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줄 사람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제 삶과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서 정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중요한 문서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서, 재산문서, 은행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할 때 저의 자녀나 책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리는 필수이며 이는 어려운 순간에 소중한 시간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은퇴 계획을 고려하면서 향후 수년을 대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계획은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요소이며 저는 이 일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즉 집안 안전과 재정 및 법적 계획은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조정과 잘 구성된 계획을 통해 이 시기를 더욱 더 편안하고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은 저를 계속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이는 제 복지와 가족의 복지를 생각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인기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6가지 필수 사항을 살펴보았으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강을 챙기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어떤 팁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혹은 노화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배운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노후가 외로움이나 정체성의 상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발견과 모험, 많은 배움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동참해보세요.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다음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